자, 이번 시간에는 DME와 DME를 활용한 이펙트, 키프레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E는 가장 기존의 리사이저와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 Y축 또는 Z축까지도 한꺼번에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DME라는 부분입니다. 이 XVS 스위처에서는 DME로 활용을 하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펙트 작업을 해서 키프레임 작업을 해서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그 위치를 바꾸거나 어떠한 화면에 왜곡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랜지션 타입 중에 DME 와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와이프 패턴처럼 기존에 소니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을 DME를 사용을 해서 트랜지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DME 와이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을 할 때 믹스, 와이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DME 와이프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ME 와이프로 PP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DME 와이프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도어 타입으로 화면 전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PIP 기존에 화면이 올라간다 빠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DME 와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패턴들만 가지고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모디파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메뉴에 가셔서 포지션으로 현재 있는 데에서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여기까지 Y축으로 올라가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깨거리식으로 화면이 올라가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도 보더를 약간 주게 되고 색도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을 기존에 있는 DME 와이프의 디폴트 패턴이 아니라 다른 패턴을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모디파이 하신 다음에 PP열에 보시면 DME 와이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렉시패드에 DME 와이프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10개의 빈 방이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1번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디폴트 패턴으로 지금 보여지게 되고요. 화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기화를 하고 이렇게 패턴으로 제가 여러 개를 다른 거로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기 화면이죠. 초기 화면으로 올라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모디파이 된 PIP 화면. 자, 이렇게 손쉽게 DME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와이프를 통한 스냅샷을 통한 이 와이프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ME 와이프에서 기존에 있는 패턴들에 약간의 모디파이해서 쓸 수 있는 10개의 패턴들을 이렇게 저장하셔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DME로 활용한 키프레임 작업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키프레임은 하나의 이미지를 어떠한 하나하나의 위치에 그냥 놓는 부분입니다. 놓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중간에 어떠한 위치해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처에서 자동으로 그 부분을 연산을 해서 빈 공간을 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프레임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DME 1번을 사용을 하여서 채널 1번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VS 스위처에서 DME를 보시기 위해서는 외장형 DME가 아닌 내장형 DME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키에 ME 키에 DME를 연결을 시켜줘야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프레임 메모리 4번으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DME 1번에 대해서 이미지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리사이저랑 큰 차이가 없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테이션이라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 얘는 X축으로의 회전
플러스 Y축으로도 동시에 될 수가 있는 게 DME라는 부분으로 리사이저와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키프레임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샵박스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샵박스 모듈의 맨 위에 보시면 키프레임 에디트 이네이블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 메뉴들이 이펙트에 대한 키프레임에 대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좌측 상단에 에디트 이네이블이라는 버튼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탱키 모듈에서 이펙트 버튼을 누르시고 어떠한 ME, DME 1번을 저희가 작업을 할 거죠. DME 1번을 누르시고 빈 어디에서 어떠한 방에서 키프레임 작업을 할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요. 제가 2번 방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키프레임 메뉴에 DME 1번에 샵2 해가지고 2번에 대한 키프레임입니다 라는 거로 일단 빈 방이 불러진 거고요. 이게 키프레임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키가 올라가져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 인서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1-1이라는 부분을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요. 자, 제가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또 한번 인서트,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일 뿐만 아니라 위치를 X축으로 왼쪽으로 화면의 이미지를 완전히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인서트,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화면이 켜지는 부분까지를 인서트.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이미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왼쪽으로 화면이 넘어간 상태 키프레임, 또 하나는 사이즈를 줄인 거,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 이 4개의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를 제가 리와인드해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저희는 위치에 대해서 키프레임만 저장을 했지만 이 스위처에서는 이 인점과 아웃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자동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부분이 키프레임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저장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다시 탱키 모듈에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고 2번에 다시 엔터 하시게 되면 DME 1번에 대해서 이펙트 2번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게 DME를 활용한 키프레임 작업이 되겠습니다.